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자산,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2027년 미국의 근본이제 복구설입니다. 2023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이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우리는 진짜 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아무런 보증도 없는 종이돈뿐입니다. 이건 바뀔 겁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단순한 선거용 발언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무심코 던져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트럼프 주변에 포진한 주디 셀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같은 경제 자문가들은 모두 근본이제 복구와 강력한 경제적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인물들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계획의 서막일까요? 오늘 우리는 2027년 리셋 시나리오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역사적 패턴과 지정학적 현실에 뿌리를 둔 매우 구체적인 가능성임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재분배가 될 수 있으며 누군가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얻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금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다가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먼저 근본이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187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은 고전적 근본이제를 채택했습니다. 당시 1달러의 가치는 정확히 특정량의 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달러 지폐 한 장을 은행에 가져가면 언제든지 1온스의 금으로 바꿀 수 있었죠. 이는 정부가 금 보유량 이상으로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것을 막는 강력한 족쇄였습니다. 덕분에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었고 화폐 가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33년 대공황의 그림자가 미국을 덮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양의 돈을 풀어야 했지만 근본이제라는 족쇄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행정명령 6102호를 발동합니다. 미국 시민의 금 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금괴와 금화를 온스당 67달러의 연방준비제도에 반납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사실상의 국가에 의한 몰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민들의 금을 모두 거두어들인 후 루스벨트는 금의 가치를 온스당 35달러로 재평가합니다. 하루아침에 달러 가치를 69%나 폭락시킨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손에 쥐었고 그 돈으로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71년까지 세계는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 놓였습니다. 달러만이 금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으로 막대한 돈을 찍어냈고 금 보유량을 훨씬 초과하는 달러가 전 세계에 풀렸습니다. 이를 눈치챈 프랑스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이 순간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고
달러는 아무런 실물 가치의 보증 없이 오직 미국의 힘과 신용에만 의존하는 명목 화폐가 되었습니다. 그 후 50여 년간 미국 정부는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냈고 달러의 구매력은 98%나 하락했습니다. 1971년의 1달러가 지금은 고작 2센트의 가치밖에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현재 달러 패권은 세계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석유 결제가 달러로만 이루어지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막강한 군사력. 하지만 이 세 기둥 모두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달러 자산 3천억 달러를 동결시키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달러가 언제든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 통화로 무역을 결제하고 달러 중심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대체할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의 양은 닉슨 쇼크 직전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공식적인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금을 비밀리에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왜 금을 모으는 걸까요? 바로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금 기반 통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자문가들은 이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금 기반 통화를 출시하여 달러 패권의 종말을 고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근본이제로 복구하여 달러의 신뢰를 회복하고 판을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선제 타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 거대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이미 그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1933년 루스벨트가 했던 방식입니다. 첫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중국과 브릭스의 통화 공격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경제적 진주만 공습과 같은 위기에 처했다고 선언하며 대통령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할 것입니다. 둘째, 금 소유를 제한하거나 몰수합니다. 루스벨트처럼 모든 금을 강제로 뺏지는 않더라도 1인당 소유 한도를 정하고 초과분은 현재 시장 가격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화폐를 뒷받침할 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금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재평가합니다. 정부가 금을 확보한 후 달러 대비 금의 새로운 고정 가격을 발표합니다. 현재 온스당 2,000달러 수준인 금 가격을 미국의 화폐 공급량을 감당하기 위해 온스당 2만 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하룻밤 사이에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금을 보유한 사람과 국가는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10배로 불어납니다. 반면 달러 현금이나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90% 증발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넷째, 부채를 구조조정합니다.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빚은 갚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달러 가치를 90% 떨어뜨리면 빚의 실질 가치도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명목상으로는 같은 금액을 갚지만 휴지 조각이 된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국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사실상의 디폴트 선언이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채무 탕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금 기반 달러 시스템을 출범시킵니다. 브레튼 우즈 2. 영분이라 불리리 시스템 하에서 달러는
다시 금에 의해 보증되며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왜 하필 2027년일까요? 역사적으로 통화 시스템의 리셋은 약 50년 주기로 발생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로부터 56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2027년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임기에서 3년 차에 가장 과감한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27년 즈음이면 브릭스의 새로운 통화가 현실화되고 달러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비상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거대한 리셋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까요? 승자는 명확합니다. 실물금을 보유한 사람들, 금광기업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처럼 막대한 금을 비축해온 국가들입니다. 또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승자가 됩니다. 자산 가격은 폭등하는데 빚의 가치는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패자는 처참할 것입니다. 현금, 예금, 채권 등 달러 기반의 종이 자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이 하룻밤 사이에 10분의 1 토막이 날 것입니다. 특히 연기금과 보험사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수많은 은퇴자들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부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는 신봉건주의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금융 지각 변동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가치의 급격한 변동은 수출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장롱속 금까지 내놓았던 그 쓰라린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우리는 금의 가치가 위기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의 패턴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영원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리셋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 방아쇠를 당길 가장 유력한 인물일 뿐입니다. 2027년 트럼프의 숨겨진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부를 얻고 그렇지 못한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 패턴을 인지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거나 혹은 대비하는 것입니다. 달러 자산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확보하며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트럼프가 있고 2027년이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1971년 이후 가장 거대한 통화혁명의 서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준비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